이 유튜브 채널이 나중에 진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올 거라고 난 생각해요. 진짜. 근데 사실 유튜브 채널에서는 돈 얘기해야 돼요. 왜? 어떻게 돈 버는가. 드론 교관 한 달에 얼마 받나요? 약간 이렇게 해서 썸네일 만들어가지고 알려줄 수 있어요? 딸랑딸랑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 옛날에 정말 잘 벌었지. 얼마나? 옛날에는 진짜 초창기 드론 교관 진짜 없었을 때 뭐 25일 정도 교육을 만약에 해요. 내가 한 달에? 그러면 한 달에 그 세금 떼고 한 500은 들어왔던 거. 500은 들어왔다. 거기에 추가로 부수 수입도 뭐 있었잖아. 강의하면 또 강의하고 또 들어오고, 들어오고. 뭐. 제가 아침에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30명의 정말? 네. 저희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와. 안 떤 척을 막 하면서 그러니까? 천년 동안 가르쳤다 이런 생각으로 요가 파이터. 요가 파이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여성 최초 드론 교관이시죠? 네. 선입제 센터. 러더 틀린 거 그렇지. 오른손 계속 잡아주면서 정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 구호는 정지.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업무차 만났다가 그쵸. 나이도 비슷하고 맞아. 통하는 것도 많아서 이렇게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쵸. 이제 사회생활 했던 얘기, 어떤 거 해봤는지, 뭐 커피 창업부터 음.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해줄까요? 저도 똑같이 되게 네. 취준생의 시절을 보내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진짜 커피숍을 오픈을 했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이 졸업 어디 있었지? 돈을 이제 네. 투자를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투자를 창업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쵸. 창업 투자를 받아서 어떤 기관에서? 기간은 아니고 여러분들 찾아다녔죠. 이런 식의 창업을 할 건데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중고나라에서 막 발품 팔아서 중고나라에서 조명 사고 막 제빙기 사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샀어요. 그리고 남대문 가서 방판시장 이런 데 있잖아요. 가서 페인트 사고 이거 밀대 사고 금액이 정말 그때 다 해서 한 3,4천 3, 4천? 정도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빨리 공사를 끝내야 빨리 오픈을 하는데 그쵸. 인건비를 단축을 시키려면 공사비를 단축시키려면 인건비를 단축을 시켜야 돼요. 인건비 단축을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 몸으로 때우는 거거든요. 그치. 그때 페인트 칠을 막 하고 얘를 말려야 되잖아. 그 말리는 동안 잠은 자야 되겠고 너무 피곤한데 잘 데가 없고 춥고 거기서 잤어? 거기서 못 자겠는 거야. 그래서 중앙대학교 병원 보호자 휴게실이 있어요. 진짜요? 거기서 막 이렇게 자고 그러니까 해가 또 지금 생각해보면 20대니까 가능한 일 아니었나 진짜 절대 싶어요. 못해요. 지금은 30대가 되고 나서는 지금은 어떻게 내 몸이 좀 더 안 쓰일까, 어떻게 맞아. 내 몸을 아낄 수 있을까. 맞아. 왜냐면 에너지를 비축해야 다른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몸을 막 써.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그 시간에 인부를 쓰고 내가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해서 그 돈을 들였을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약간 현명하게 약간 멀리서 보는 게 가능한데 그치. 그때니까 그때는 몸으로 안 자꾸 됐어요. 때우고 근데 저희 아빠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해외에서 아빠한테는 이제 비밀로 했었죠. 이제 아빠가 아빠가 아시고 난리가 났나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네. 그때 엄청 저한테 실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이제 연이은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렇게 커피를 하다가 취업을 하라고 하도 그러시니까 내가 안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못 가는 게 아니다. 안 가는 거다. 일단 붙는 걸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전에 사실 제가 승무원을 준비했었는데 계속 떨어지는 것만 보여주고 커피숍을 차려버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 도피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럼 있지. 내가 그냥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래서 모 그 큰 회사, 제약회사에 합격을 딱 해가지고 연수원에 딱 들어가는 날 K리얼을 지금 도망쳤어요. 아 진짜? 거기를 들어가면 진짜 앞으로 내가 어차피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직장생활 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그 나이부터 그런 생각을 했지? 대웅제약은 입사 최종 합격하면요 마지막에 뭘 내냐면요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다 떼가요. 아, 지금도 진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전 그때 봤어요. 초등학교 때도 내가 한 5학년 때부터 승무원, 6학년 승무원. 아 그때부터 중학교 스튜디오스를 하고 싶었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 그때 알고. 아 내가 이 정도. 근데 그걸 떼고 내가 음. 그래 지금 들어가면 안 돼. 그 역효과가 났어. 그 서류를 뗀 게. 그래서 그 도전을 했죠. 네, 근데 처참히 이제 떨어지고. 처참히 떨어. 근데 되게 항공사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너무 눈을 높이 둔 건 아니었어요. 아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많이 실패를 한 뒤였어가지고 그 차수에는 진짜 웬만한 LCC도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에어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가서 면접 보거든요. 부산 직접 진짜? 가서 운전해서 직접 가서 운전해서 갔어? 운전해서 가서 근데 왜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안 돼. 그런 질문 하면 안 돼. 왜 안 됐지? 요즘에 합격한 사람들 많잖아요 SNS에. 근데 내가 안 된 이유를 난 알겠더라고. 왜? 이게 왜 진가를 몰라주더라. 몰라줘.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몰라주면 걔네 손해지? 그치? 내 손해 아니야. 그치? 그쵸? 그래. 그래서 지금은 뭐 후회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그걸로 된 것 같아요. 내가 꼭 그게 되지 않아도. 맞아. 그러면 그 뒤에 얘기 또 해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또 회사를 들어갔죠. 그때 들어간 회사는 차체와 차트를 굉장히 특이한. 제작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업무를 맡았어요? 거기서 이제 뭐 진짜 뭐 별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여기저기 출장도 엄청 다니고 공장들이 그 현대자동차 공장 옆에 다 있었어가지고 뭐 전주, 뭐 아산, 그쵸. 뭐 경주, 울산. 그런 데 있어요. 전라북도 장수에 보냈었어요. 그래서 장수에서도 좀 지냈었어요. 되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혹독한 회사 생활을 경험하고 나왔어요. 딱 1년 채우고 나왔던 것 같아요. 왜 나왔어요? 1년 채우고 나왔는데 네. 잘 살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사무직으로 1년, 2년, 3년을 했어요. 그 3년, 4년 뒤에 막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됐어. 근데 그게 그냥 거기서 일을 한 시간을 얘기하는,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내 경력이 무형의 어떤 가치가 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흘러서도 내가 선택해서 좋아하는 걸 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때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때 회사를 나오는 것도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맞아. 되게 그게 첫 번째로 일단 불효였고 일단 부모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내 또래 친구들과 내가 다른 삶을 사는 걸 선택하는 그 일반적인 삶을 약간 포기하는 뭔가를 선택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전혀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엄청 저한테 마음의 짐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때 나이가 한 몇? 그때 나이가 27, 8 27, 8살 정도에? 그래서 나는 좀 자식이랑 이런 걸 좀 같이 맞춰가는 하는- 삶을 살고 싶었. 나중에 가족을 꾸리면 그래서 딱 그때가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결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안 근데 할 수도 있지. 우리나라 여자들은 20대 후반만 되면 일단 결혼을 이때쯤 하면 아기를 낳으면 이 생각을 한다? 그치. 더 소름 돋는 거 얘기해줄까? 뭐? 난 내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 네, 우리 미혼 대리님. 그게. 근데 진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20대 후반에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고 아이 가질 걸 생각해서 내 커리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게 하나의 짐으로 다가온다는 게. 근데 그게 막 누구도 나한테 야 빨리 결혼해 애 낳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도 아닌데 없어. 그냥 나는 어디서 어느 들리지 순간, 않는 맞아, 소리를 맞아. 들으면서 사는 것 같아. 누군가 나한테 지금이라고 이제는 네. 시집 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살짝 거기에 이제 이끌려 결혼하게 된 점이 없지는 않다. 근데 무척 행복해 보이는데 왜? 그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쇼윈도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그래서 나 엄청 찾았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엄청 고민하고 찾고 찾아서 나온 게 이제 드론이었는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경력 그 이상의 뭔가로 나한테 남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진짜로
내가 전공 분야에 대한 제약이 없어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전공 분야에 대한 제약이 또 없었어야 됐고 그다음에 누구나 좀 노력해서 시간을 들인다면 할 수 있어야 되는 분야였고 또 너무 막 자리가 잡혀 너무 레드오션이면 또 안 안 된다. 되고 근데 약간 손재주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아니에요. 저 진짜 게임 못해요. 게임도 못하고 그럼 이제 드론을 시작해서 내가 그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는 없었는데 다짐은 있었죠. 그냥 어떤? 이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끝까지 간다. 나한테 맞든 안 맞든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아, 근데 만약에 했는데 적성이 안 맞으면? 그 생각도 했어요. 처음에는 적성이 안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큰 이런 드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100만 원짜리 드론이 아니라 그게 1000만 아니에요. 원짜리 뭐 제일 비싼 드론이 막 진짜 뭐 교육 그 초창기에는 3천만 원 다 3천만 원 원짜리. 넘었었어요. 그렇죠. 얘가 나를 보고 있을 때는 뒤로 당겨야 얘가 이렇게 뒤로 가면서 나랑 멀어지는데 빨리 나는 일로 보내고 싶으니까 앞으로 보내면 얘가 자꾸 나한테 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트라우마가 생겼어가지고 아, 트라우마까지? 조종기 놓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 내가 이걸 못하는 건데 나는 이런 걸 원래 못했는데 내가 너무 나 자신을 몰랐나? 라는 그런 생각을 생각도 하던 들었지. 찰나에 자격증 그때 교육비가 되게 비쌌어요. 450만 원 막 이랬어요. 자격증 하나 따는 엄청 게. 비싸네.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 그 비용은 어떡할 거면. 그치. 그래서 2주 교육이 끝나고 그 이천에 있는 비행장으로 계속 갔어요. 계속 가서 다른 교육이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교육생분들이 점심 먹으러 나갈 때 비행장이 벼요. 그때 막 하고 진짜 8시, 열심히 했구나. 8시에 이제 시작을 해요. 수업이. 그러면 7시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해가 안 뜨면 못 날리니까 한 7시 반 막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교관이 있어야 날릴 수 있잖아요. 그쵸. 와달라고. 저 한 번만 봐달라고. 그때 봐주셨던 분들이 이제 다 제 스승이 되신 스승님이 거죠. 되신 분들이시고 하신데 바닥 보면서 착륙. 오른손으로 잘 잡아주면서 어디까지가 키 살살. 자세 모드일 땐 키 살살. 이렇게 끝까지 내려서 프로펠러 완전히 멈추면 구호는 전지 하나 둘셋넷 다섯 GPS 모드 변경. 자세 변경 GPS 모드 변경. GPS 모드 변경 완료 변경 확인. 확인 측풍 접근 및 착륙 실시. 소통 접근 및 착륙 실시 시동. 만약에 드론 배우고 싶은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사실 민간 자격증은 그 공인된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특수 목적에 의해서 취득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 경제적인 비용에서 고려했을 때 저는 추천을 하지 않아요.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고 만약에 드론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셔야 된다면 그래서 그 공인된 자격이 필요하신 거라면 시작부터 국가 자격증 도전하셔가지고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시간도 단축하시는 거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업무에도 이 자격을 사용하실 적용하실 수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냥 내가 여행 그냥 찍고 싶어. 근데 이제 여행도 신고를 받긴 받아야 되잖아요. 촬영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허가를 받으려면 민간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도 촬영 허가는 12km를 초과하지 않는 기체를 가지고서 촬영을 하실 때는 조종 자격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현재의 법으로는 그렇고 지금 이제 법의 제도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과도기에 있는데 네. 아마 이 중량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추측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장인이면 2주 시간 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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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하면 거죠? 5주. 주말이면 5주. 보통 5주. 추천하는 교육원 있을까요? 추천하는 교육원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전화 주시고요. 전화 아니면 주시고, 네. 전화 드려도 됩니까? 네. 아니면 그 해리대리한테 제가 특정 교육원을 홍보하자니 그 걸려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우리 교육원 얘기 안 하냐? 그래서 비대. 비밀 댓글 댓글로. 남겨주시면
거주하고 이메일로, 계시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가까운 곳으로 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추천을 해드리고 주청님들이 이름 팔아도 됩니까? 파세요. 그 사람들이 모른 척 할 수도 있지만 파세요. 모른 척 할 수도 있다는 게 의미이긴 하지만 그 사람 주변에 모른다 이렇게 가까운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곳으로 그쵸. 추천을 해드리겠다. 가까운 게 되게 중요해요. 체력적, 정신적 그런 에너지 소모가 엄청 큰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드론 교관이 되었어요. 됐죠. 원래 처음부터 드론 교관을 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처음에 교환해야지라고 시작한 건 사실 아니었고 드론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불투명한 이런 산업 현장에서 한 잠식기가 3, 4년 갈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택배를 드론으로 하겠다 맞아요, 한 지가 맞아요. 지금 몇 년이 됐는데 맞아요.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위험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쵸. 법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갑자기 흥분했다. 조금 늦었어. 조금. 조금 드론이 살짝 뭐지 뭐 이렇게 뭐 되는 게 없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근데 이게 되게 내가 제3자일 때와 종사자일 때의 시각이 완전 달라요. 내가 제3자일 때는 된다 해가지고 언제 자격증만 되는 거야? 따면 진짜 뭐 내가 4차 산업 시대에 리더로 막 할 줄 알았는데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건데 막상 여기에 깊게 들어와서 보니까요. 그래도 국내 드론 산업이 단시간에 많은 발전을 이뤄냈고 많은 발전이 일어났고 많은 변화를 이뤄내고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뭐 기관들, 정부 차원, 그 다음에 뭐 또 민간 산학들이 다 협업을 해가지고 좀 그래도 많이 개선하고 개발하고 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초창기에 근무했을 여건과 지금의 여건을 놓고 보면 기술의 변화도 엄청나고요. 일단 기체 단가부터가 완전히 뭐 절반 이상으로 내려왔고 그 단가 부분뿐만이 아니라 기술력도 엄청 좋아졌고 그 기술력에 뭐 플러스 돼서 실제 대중적으로 자격증을 따시는 분도 엄청 많아졌고 또 공공기관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거에 굉장히 좀 냉소적이었죠. 처음에는 뭐 떨어지면 어떡할래, 뭐 다 찍어서 사생활 침해는 어떻게 책임질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나름의 어떤 대응책들을 이제 마련해 나가면서 진짜 위급한 상황에는 적극 투입할 수 있게 자체 매뉴얼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항공안전기술원과 국토부가 뭐 샌드박스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신기술을 계속 테스트해가지고 법 제도 안에 외곽에서 법의 규제 없이 계속 테스트하고 안전성 테스트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발굴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요. 뭐 그게 택배가 되기도 하고 뭐 수송, 뭐 택배, 수세, 안티드론 뭐 다양한 분야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산을 분배하는데 천천히 이게 좀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단시간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보고 있는데 정말 또 멀리서 본다면 저 멀리서 드론 하고 있다가 얼마 팔짱 됐나 끼고 보자 하고 보면은 보는데 고세 요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하시는 있는 드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드론 얘기를 엄청 하면 이게 약간 귀신 씨다락 까먹는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살짝 그런 그래서 뭐 된다는 거야? 맞아. 날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나오는데 알고 파보면 정말 알면 알수록 왜냐면 이게 사람의 생명과 또 관련이 맞아요. 있잖아요. 사고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직결되고. 있었고 그때 같이 이제 저희 제가 보험사 다닐 때 저희 차장님이랑 저희 또 언더라이팅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제 비행장도 가서 실제로 꼼꼼하게 재보험사도 데려가서 맞아. 같이 한 맺힌 게 많아서 맺히지 않았어요. 좋은 분들. 그래서 열심히 그때 심사도 언더라이팅 맞아. 하고 그때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제가 그때 한번 되게 영감을 받은 게 한 회사가 있어요. 제가 삐 처리를 할 거라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분이 이제 드론 스타트업 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에 저를 한번 초대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외국에서는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데 그 중에 제가 아주 기억나는 게 비행기를 날릴 때 비행기를 날리면 새들이 이렇게 막 온대요. 그러면 그게 이제 프로펠러 들어가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제 드론들을 새 모양으로 만들어서 진짜 가짜 새처럼 이렇게 해서 진짜 새들을 쫓아주는 그런 역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맞아요. 드론이 쓰이고 있구나. 맞아요. 그래서 대리님이 알고 계신 좀 신박한 드론이 쓰이는 분야. 지금 이거 말한 거 있잖아요. 그거 국내도 이제 도입해서 새 쫓는 데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신박하긴 한데 그리고 이제 CCTV로 볼 수 없는 이런 그 공항의 외곽부를 그렇죠. 네. 드론으로 감시 감찰을 많이 하고 또 실제 또 조종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지금 그 항공 운항 관리 쪽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만나는 이제 어느 분들은 대부분이 파일럿 분들이세요. 그래서 드론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런 드론을 공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반대 의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조종사 분들인데 보통 그 버드 스트라이크라 그래서 실험을 한대요. 그 새가 정말 비행기한테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실험할 때 탁 하면 이 새가 이 강화 유리를 뚫고 관통을 한대요. 이 닭이. 그런 새조차도 그런데 드론을 그렇게 운용하다가 혹여나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있네요. 그래서 이게 또 시각의 차이가 드론을 이제 활성화하는 그쵸, 이제 그쵸. 종사자 입장으로는 공항에서 활용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완전 반대로. 항공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있다. 많다. 활용하기 전에 안전 어떤 이런 확인해야 테두리를 될 게 확실히 갖춰야 된다. 그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듣고 있어요. DJI 따라 잡습니까? 디자인 따라잡. 솔직히 이거 그냥 네. 이거 오프 더 레코드로? 유튜브는 네. 오프 더 레코드로 네. 내가 뭐 어디 방송 인터뷰 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니까. 솔직히 힘들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조금. 그런가요? 네, 중국 따라잡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기술력 차이가 이미 너무 크게 비등비등 해줄 벌어졌나요? 수는 있지만 기술력을 떠나서 그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러니까 단가에서 차이가 단가에서 나겠네요. 너무 이제 좀 많이 밀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에 국산 장비만 그쵸. 네, 이제 입찰을 할 수 쓰도록, 있게 네. 그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산 장비에 대한 기술력이 입증이 되고 신뢰도가 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국내에서는 국산 장비를 잘 애용하는 쪽으로 그쵸. 가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네이버에 치면 많이 나와요. 네. 그 기사 이름이 특이해서 나오는 것 그런가? 같아요. 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뭐 기사 뭐 인터뷰도 많이 했고 그죠? 강의도 많이 하고 네, 하긴 요청이 했는데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요청이 많이 오시는데 또 다 나갈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회사의 특성상 비싸구나. 아니요 비싸지 않아요. 절대 비싸지 않고 그리고 지금 교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공부는 이제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고 계시죠? 한국 항공대학교에서 네? 항공운항관리 석사과정 석사과정 하고 있어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 처음에 이 드론 시작하고 나서 우리 막 이 안전제도와 관리 이 사고 너무 답답했잖아.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보험 가입해서 드론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전화해요. 그잖아요. 돈 전화하잖아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만약에 그거를 해결을 못 해줘. 뭐 어떻게 보면은 배상해주는 범위 내에 없어. 없는 경우에는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요. 이 사고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이질 쌓이지 않는 않아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잘 관리가 되고 분석이 돼서 제2차, 3차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사고를 안 나게 하려는 목적인데 그 데이터 같은 게 하나도 관리가 안 돼요. 그쵸.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험사가 사기업이니까 이게 보험금을 줘야 되는가 안 줘야 되는가 그 그것만. 범위를 먼저 따지고 왜냐면 여기도 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쵸. 손해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드론 손해사정을 하려면 또 드론에 대해 다 알아야 된단 맞아,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적으로 아무래도 좀 그런 걸 그쵸. 모든 게 다 하기가 좀 쉽진 않았죠. 예. 그래서 찾아봤죠. 막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근데 너무 체제가 없었어요. 없다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없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사고 조사를 나갈 때 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항공기 사고라든지 철도 사고 다 조사를 나가요. 그러면 이제 사고 난 관할 재발 항공청나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나가는데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사고조사에 대한 매뉴얼과 이 드론에 적용했을 때 사고조사의 또 매뉴얼이 다르지. 분명히 달라져야 아, 하는데 네. 굉장히 동일하게 이제 가는 그냥 거죠. 그걸 가져와서 네. 쓰는 거죠. 네, 뭐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유인기 사고가 나잖아요. 음. 그러면 뭐 조종사 있고 부조종사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만약에 사고가 나서 이 사람 다쳤으면 이 둘은 병원도 같이 못 가요. 이 사람은 A 병원에 가고 이 사람은 B 병원에 가서 사고에 대한 경위를 진술할 때 둘이 입을 맞출 기회를 아예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초기 진술을 가지고 사고 경위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첫 발걸음인데 그쵸.
드론 사고는 막 그런 매뉴얼도 없고 이제 그런 게 안타까웠어요. 좀. 그쵸.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예. 내가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그런 해서 생각으로, 갔는데 예. 허덕허덕하고 있어요. 허덕허덕하고 왜, 있고 왜. 진짜 종강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아. 없고 개강하면 진짜 세상 우울해져서 진짜. 네. 그러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동시에 석사 과정을 같이 하고 있죠. 와, 이제 정말 쉽지 내년에 않겠다. 내년 아니구나. 벌써 올해구나. 이제 올해 끝납니다. 끝납니까? 네. 박사를 바로 갈 거라서 근데 별 의미는 없지만 박사도 하실 거예요? 박사를 해야 돼서 아, 진짜? 네, 해야 될것 와, 같아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아니 열심히 아니에요. 나중에 다 때려치고 박사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그날 주고받으면서 업데이트하고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지는 그치, 모르는 모르니까. 거잖아. 박사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내가 있지만. 말해놓고 또 지도 교수님 보시면 안 되니까 지도 교수님은 마음은 박사를 하는 하고 걸로 싶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어떤 성공하는 이미지라든지 내가 막 이런 걸 꿈꾼다 이런 게 좀 있어요? 꼭 드론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기분 좋게 밥 사고 커피 사고 술 살 수 있고 또 딱 오늘 만약에 오늘이라면 오늘 내가 지나온 날을 돌이켜 봤을 때 만족은 못 하겠지만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래 열심히 살았다. 그래 네가 게으르게 살진 않았구나. 이 정도. 그러면 그런 감정을 느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한 것 같아요. 되게 저는 놀란 게 저 스스로가 되게 긍정적이고 굉장히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로 몇 시간 전에 어떤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내가 아는 넌 굉장히 긍정적이고 되게 밝은 애였는데 지금 여기에 작은 구름 하나가 보인대요. 그럴 때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저는 이렇게 대리님 같은 사람 만나는 거. 아 진짜? 네. 제가 이 다음 인터뷰에 이제 보여드릴 분을 이미 인터뷰했거든요. 아 진짜? 그 외국인? 아니요, 다른 분이에요. 다른 이제 이분은 이제 네덜란드로 워킹홀리데이를 지금 떠나신 분인데 그분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분이 나한테 해준 얘기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매일매일이 이벤트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대리님을 만나는 것도 오늘 되게 즐거운 이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성공이라든지 경제력을 생각 안 하면서 살 수 없는 게 없죠. 우리 인생이지만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이런 인터뷰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 네. 이전에 인터뷰하셨던 분들 보면서 네. 그 되게 몰라요 진짜 사진작가 자기가 아나운서 두 분 다 자기가 뭔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되게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죠. 확신을 갖고 도전하고 맞아. 이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구나. 그런 걸 좀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러 다니죠. 제가 굉장히 이게 엄청난 이 유튜브 채널이 나중에 진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올 거라고 난 생각해요. 진짜. 근데 사실 유튜브 채널에서는 돈 얘기해야 돼요. 왜? 돈 어떻게 돈 버는가. 드론 교관 한 달에 얼마 받나요? 약간 이렇게 해서 썸네일 만들어가지고 뭐 25일 정도 교육을 만약에 해요 내가. 한 달에? 그러면 한 달에 그 세금 떼고 한 500은 들어왔던 거. 500은 들어왔다. 거기에 추가로 부수 수입도 뭐 있었잖아. 강의하면 또 강의하고 또 들어오고, 들어오고. 뭐 연봉 그냥 처음에 뭐 경력 1년도 없었어도 연봉 한 8천? 뭐 이렇게 아 진짜? 갔었어요. 돈 많이 벌었구나.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금 너무 많아졌고 지금은 진짜 교관 초봉이 월 250 받으면 많이 받는 거? 아 진짜? 왜 이렇게 낮아져? 낮아져요.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워낙 공급이 많으니까? 네, 너무 공급이 안 와서 아. 너무너무 공급이 안 와서 그러면 드론으로 돈 벌려면 뭐 해야 될까요? 드론으로 돈 벌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일단 먼저 돈 벌어가지고요. 지금 무엇이 됐든. 혜리님의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그 다양한 자기 삶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 그쵸. 누가 보기엔 대단해 보이고 그럴 수 그쵸? 있지만, 예. 그럴 수 있지만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있는 사람일 그쵸, 뿐이고 또 앞으로 다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으시겠지만 그분들도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이 수없이 많은 고민과 그렇죠. 선택의 네. 기로에서 네. 자기 마음이 더
이끄는 그쵸. 곳으로 네. 가는 걸 선택하신 분들일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놓여 계시더라도 인생은 정말 B와 D 사이의 C라고 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또 수많은 선택을, 선택의 그런 상황들이 놓이겠지만 여러분의 선택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한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날은 우울할 때도 있고 일에 막 쪄들어서 네, 오면 일에 쪄들어서 힘들 때도 있고 너무 다 힘들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막상 내가 하기로 했는데 그날 되니까 하기 싫어. 맞아.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 날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날이거든요. 뭐? 제가 소설 쓰기에 도전합니다. 뱅쇼도 만들고 그렇죠. 뭐 이것저것 하는 거 소설도 좋아해요. 쓰고 N잡러. 길어나지 않아. N잡러. N잡러인데 길진 않아. 늘 뭔가 새로운 하나가 도전을 길어진다니까 하지. 그 중에? 그 중에 내가 그 중에 하나가 길어. 뭐 한 50살 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 뭐 짧게 하면 어때요? 그냥 인생 하는 긴데. 동안 몰입해서 하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음. 그래서 네, 아무튼 그때 너무 뭐 좋지. 할 일 없으면 우리 같이 보험업계로 돌아가요. 네.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거 아니 보험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보험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니죠? 그나마 이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돌아갈 곳이 있다 생각하는 거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정말 우리는 보험으로 하는 거가 진짜 보험. 무슨 인사?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오늘 우리 1월 3일이니까 그 새해니까. 아 새해니까 이렇게 하면 좀 빨리 올리겠지? 그죠 그죠. 새해 빨리 인사를 편집해서 올려요. 새해 인사를 누가 1월 5일 지나고 해. 그 올리는 업로드 그 텀을 좀 줄여보도록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인터뷰는 네덜란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 재영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짠. 손으로 가는구나. 짠.